자, 함수 원형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함수 원형은 이 이제 펑션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에게 내가 지금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즉 함수에 대한 정보를 컴파일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보면은 맨 앞에 반환형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그 형식은 그 반환형을 맨 앞에 적어주고요. 리턴 타입이죠. 그 다음에 그 함수 이름,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랑 비슷하죠? 그 여러분들 전번에 함수는 함수 헤더와 함수 바디를 구성한 근자로 있죠. 함수 몸체. 그리고 함수 헤더가 이런 형을 가지고 있었죠. 즉 맨 앞에 반환형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적어주고, 매개 변수 리스트를 소괄호 안에 리스트하는 거죠. 다만 이제 함수를 만들 때는 이제 함수 헤더에 넣고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중괄호를 쳤지만, 원형 함수 펑션 프로토타입을 할 때는 그 세미콜론으로 한 줄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수 헤더하고 똑같아요. 생긴 거는. 다만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함수 이제 매개 변수 리스트를 적을 때 매개 변수에다가 함수 같은 경우는 타입과 그 매개 변수 이름, 또 타입과 뭐 매개 변수 이름 이렇게 적어줬는데, 그 함수 원형을 적을 때는 이렇게 함수 헤더에서처럼 매개 변수 타입과 이름 이렇게 적어줘도 좋고, 아니면 변수 그 매개 변수는 다 빼도 좋습니다. 그냥 타입만 적어줘도 괜찮아요. 즉 매개 변수 타입만 딱딱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함수 원형은 컴파일러에 내가 지금부터 어떤 함수를 쓰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int main 해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sum 하면서 compute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컴퓨터 썸이라는 함수는 뒤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메인 함수 뒤에. 자, 근데 컴파일러는 컴파일을 하면서, 컴파일은 그 프로그램 코딩된 순서대로 컴파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이거를 앞에다 이걸 빼놓고 빼놓은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컴파일을 하다가 컴퓨터 썸이라는 함수가 앞에서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컴파일 에러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앞에다가 메인 함수 바깥에다가 이제 이 내가 앞으로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함수를 이 함수 헤더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기술해 놓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펑션 프로토타입 함수 원형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먼저 기술해 주면은 컴파일러가 시작을 하면서 이 함수를 자기가 이 코딩에서 사용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하다가 함수가 정의가 아직 안 나왔어도 오류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거는 얘가 사용할 거다라고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가보니까 컴퓨터 썸이라는 함수가 이제 기술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원형을 안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술하게 되면, 함수를 기술하게 되죠. 즉 메인 함수 뒤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함수를 기술하면 컴파일 오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 이 원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이 함수를 맨 앞에다 적는 거예요. 즉 이걸 빼버리고 int compute sum이라는 함수를 메인 앞에다가 적어주고 하면은 이제 함수를 먼저 컴파일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호출을 해도 오류가 안 나오죠. 왜냐, 앞에 compute sum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 때 대개 함수를 메인 함수 뒤에다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앞에다 만들게 되면은 내가 어떤 함수를 쓸지, 지금 함수가 어떤 걸 쓰게 될지 지금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고 또 변경되고 삭제될 수 있는데, 맨 앞에 적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좀 귀찮아지게 돼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맨 처음에 적어주고 사용자들이 쓰는 함수, 즉 user defined function은 메인 함수 뒤에다가 쫙 나열해서 붙여주는 게 보통 노멀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원형을 맨 앞에다 이렇게 기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제 앞에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 원형을 써가지고 이 함수를 내가 사용한다라는 걸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고, 자, 메인에서 compute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죠.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 컴파일 오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컴퓨터 썸이 이제 메인 함수 뒤에다 이렇게 기술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함수를 메인 함수 뒤에다가 놓기 위해서 그 펑션 프로토타입을 맨 앞에다가 메인 함수 앞에다가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컴파일러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함수 원형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코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즉 메인 함수 앞에다가 이 컴퓨터 썸을 먼저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원형을 사용하지 않고 메인 함수 앞에다 다 갖다 놓으려면, 예를 들어서 요 함수가 여기가 어떤 함수를 또 호출한다 그러면 그 함수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썸에서 또 A라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A라는 함수는 컴퓨터 썸 앞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호출하기 전에 미리 선언해 놔야만 그 오류가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귀찮은 거 다 버리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맨 앞에 놓고 모든 함수는 뒤에다 갖다 놓으면서 이 메인 함수 앞에다가는 내가 뒤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한 원형들 리스트만 쫙 기술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펑션 프로토타입, 함수 원형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함수 원형하고 이제 그 헤더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헤더 파일, 보통 그 헤더 파일에 함수 원형이 다 선언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헤더 파일이라는 게 이제 뭔지 좀 잠깐 설명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자, 이 헤더 파일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 헤더라니까 그 헤더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 여러분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맨 머리에 그 기술해주는 파일이에요. 파일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마다 include 하면서 이 꺽쇠 하면서 stdio.h 이런 걸 항상 기록하죠. 이때 헤더 파일은 다 .h, 그 확장자가 h로 되어 있습니다. 헤더 파일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함수 원형이 그 앞에 기술돼야만 컴파일 오류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컴파일 오류 내지 말라고 컴파일러한테 미리 정보를 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메인 함수 이런 데 보면 printf라는 함수, scanf라는 함수 이런 걸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런 printf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함수 원형이 없죠. 근데 오류 안 나오죠. 이걸 기술했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printf와 scanf와 같은 함수에 대한 원형이 이 속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h 파일 속에. 그래서 그 파일을 include 시켜라 하면 그 stdio.h 속에 있는 그 함수 원형들이 여기에 이제 컴파일하면서 여기에 추가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에서 printf, scanf 이런 걸 사용해도 오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stdio.h 앞에 보면 이 내용 같은 거 보면은 그 속에 보면은 이렇게 printf, scanf에 대한 함수 원형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메인 함수 앞에 그 헤더 파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기술이 됩니다. 그 속에. 그래서 오류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헤더 파일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 원형들을 한꺼번에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include 해가지고 샵 include해서 기술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헤더 파일을 여러 개를 쓴다든지 이러면 하나하나 매번 그 기술하기가 귀찮으면은 헤더 파일을 my 헤더 파일 뭐 이런 식으로 my head.h 이런 식으로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 속에 그 속에다가 함수 원형 뭐 my function
해놓고 함수 원형 기술해주고 함수 원형을 기술해주고 여러분들이 요 안에 요 바깥에다가 샵 include my head.h 이렇게 기술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이 myhead.h에 기술된 함수 원형들이 요 메인 함수 앞에 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오류를 일으키지 않죠. 근데 이런 헤더 파일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tdio라는 건 스탠다드 IO 이래서 표준 입출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C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입출력에 관한 함수들의 원형들이 이 속에 다 리스트업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printf, scanf 또 뭐 여기에 뭐 다른 입출력 함수들이 다 기술돼 있어서 어떤 함수들은 stdio.h를 include 시켜야 되고 또 어떤 함수는 이 stdio.h에 없는 함수를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켜줘야 돼요. 이제 그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차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원형, 아까 펑션 프로토타입을 정의하는 것은 헤더 파일에 들어 있었고 여러 파일에서 헤더 파일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다중 소스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코딩을 할 때 파일 하나만 만들어서 쓰죠. 뭐 myprog.c 뭐 해갖고 여러분들은 한 개의 C 파일만 만들어 쓰는데 여러 사람이 팀을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A라는 사람은 이걸 짜고 B라는 사람은 이걸 짜고 C라는 사람은 이걸 짜고 D라는 사람은 이걸 짜요.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각자의 그 파일을 만들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중 소스라고 합니다. 멀티플 소스를 가지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서도 그 헤더 파일을 어떤 함수를 쓰고 여기서도 이 A, B, C, D가 각자 함수들을 써야 되는데 일일이 기술하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서 common.h 해가지고 shop include, shop 뭐 define 뭐 여러 가지 함수 원형들을 정의합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헤더 파일로 common.h에서 맨 안에다가 include common.h 이래가지고 이렇게 include 시켜주면은 요 common.h에 있는 그 모든 함수들이 요 include 저거는 요 위치에 다 집어넣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컴파일러가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일이 여러 사람이 쓰는 공통된 어떤 헤더 파일이나 그 함수 원형들은 하나의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그 서로가 같이 여기서 shop include만 이렇게 해주면은 다 같이 꼭 include 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때 이제 여러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요때는 요 이중 다운표를 쓰고 있죠. 유닉스 그 C가 제공해주는 그 헤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헤더 파일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전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다중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헤더 파일이 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 소스 프로그램 이제 예를 이제 보면은 이제 common.h에서 공통으로 다 쓰는 헤더 파일에 뭐 요거 stdio.h 여러분들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이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또 어떤 그 기호 상수 같은 것도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함수 원형들 이렇게 리스트업 해주고 이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shop include common.h 하면 요것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컴파일하면서 컴파일할 때 컴파일러가 집어넣어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get integer, get 뭐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호출해서 컴파일 오류는 안 나와요. 그러면 get integer라는 함수는 이 메인 함수 뒤에 선언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combinational 함수를 또 쓰니까 이것도 메인 함수 뒤에 기술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combination.c라는 함수가 여기 기술되게 되고 그 다음에 factorial.c라는 게 여기 기술되고 얘네들 다 common.h, common.h를 다 갖고 있죠. 그리고 getInput.c도 여기서 갖고 있고 그래서 common.h 갖고 그래서 이렇게 다중 소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여러분 옛날에 파일 하나로 만들었지만 요거는 지금 파일이 몇 개가 됩니까? common.h,
그다음에 main.c, 뭐 combination.c, factorial.c, getinput.c 이렇게 5개의 파일로 만든 거죠. 이렇게 다중 소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이런 거 프로그램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들 그리고 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이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라이브러리 펑션 요거는 C가 제공해 주는 함수예요. C 언어 컴파일러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는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입출력하는 거 stdio.h 그다음에 수학 연산하는 함수들. 이제 이건 math.h라는 게 있어요. 수학 함수에 대한 그 원형들이 쫙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이에요. 그다음에 스트링 처리해주는 string.h, 그다음에 time.h, 그다음에 error.h, 그다음에 뭐 데이터 검색과 정렬 등 여러 가지 유용한 걸 가지고 있는 그런 헤더 파일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스퀘어루트 함수를 쓰겠다 그러면 math.h를 인클루드 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인클루드 안 시키면 이 sqrt라는 함수가 없다고 오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sqrt 함수에 대한 원형은 이 math.h 속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클루드 시켜버리면은 그냥 그게 요 위치에 그대로 삽입돼서 그 컴파일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문제인지 알죠? 이 math 라이브러리 함수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코사인 하이퍼볼릭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요건 이제 자연 로그, 로그 2의 x예요. 요거는 그 로그 10으로 하는 그 함수, 로그 함수고 요거는 이제 그 세일, 그다음에 플로어, 그다음에 그 x의 절대값은 요거 플로트에 대한 x 절대값, 그다음에 파워스. 여러분들 C는 그 x의 y승이라는 그 C 언어에서는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x의 y승을 구하기 위해서는 포우라는 함수를 그 C가 제공해주는 함수를 갖다 쓰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math.h를 인클루드 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스퀘어루트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이고 주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로그 10, 세일, 플로어, ABS, FABS 이거 ABS도 있고 그다음에 포우 함수, 스퀘어루트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각함수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math.h 인클루드 시켰죠. 그러니까 C가 제공해주는 모든 그 수학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출력을 하니까 stdioh도 인클루드 시켰죠. 이제 이렇게 인클루드를 2개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인 함수나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이거를 구할 때는 요 math.h가 인클루드해서 여기에 있는 함수 원형을 가지고 이제 컴파일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printf라든지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이런 걸 쓰고 있으니까 또 stdioh에 들어있는 함수 원형을 가지고 컴파일하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math 함수나 그 표준 입출력 함수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서 사용하는 법을 이제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각삼각형 갖고 이제 뭐 밑변과 높이를 입력하면은 먼저 여러 가지 우리가 넓이도 알 수 있고 뭐 알 수 있죠. 이럴 때 똑같이 이제 이렇게 math.h, stdio.h 인클루드 시키고 그 radian to degree, 그 라디안을 각도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라디안 값을 얻으면 그게 몇 도냐 하고 각도를 구해내는 이제 그 함수죠. 일종의 요걸 하려면 45를 그 아크 탄젠트 1로 나눠주면 된대요. 저도 이건 자세히 지금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자, 그래서 그 더블 해갖고 위드스, 하이트, 레디어스, 그 다음에 세타 이제 이게 라디안 값이겠죠. 자, 그리고 밑변과 높이를 입력하시오 하면은 밑변과 높이 이제 삼각형에 요게 이제 W고 이게 H 요걸 입력해주고 그러면은 요거를 구할 때 그 스퀘어 루트를 구하면은 뭐가 나와요? W 제곱 더하기 H 제곱에 지금 스퀘어 루트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빗변의 길이죠. 요게 이제 R이죠. 이게 빗변의 길이네요.
반지름이 아니고. 그래서 각도를 구하려면은 각도는 레디언트 디그리에서 레디언트 디그리 곱하기 아크탄 2에서 요 HW를 넣어주면 되나 봐요. 이렇게 하면 그 레디언트 디그리는 뭐냐면 요거죠. 그러니까 45.0 나누기 아크탄 1을 하고 또 곱하기 요거 곱하기 아크탄 2에서 HW 이렇게 하면 그 세타 각을 구할 수 있나 봐요. 응? 그래서 빗변은 얼마? 그 빗변은 F를 요 F가 이제 빗변이 되겠죠. 각도는 R 요 R이 이제 빗변이 되고 세타가 각도가 돼요. 자, 그래서 빗변과 높이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10.0 10.0 넣어주면 빗변의 길이는 요게 나오고 각도는 45도가 나옵니다. 이게 같을 땐 이게 45도죠. 요게 세타니까. 이런 각자의 그 수학 함수들, 라이브러리 함수들 이제 이런 절대값 구하는 함수, 그 지수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구하는 거, 세일 함수, 그다음에 플로우 함수. 여기서 이제 요 절대값 구하는 거니까 뭐 요거는 주어진 값의 절대값. 요거는 ABS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수값을 넣어줘야 되고 실수값을 가지고 절대값을 구하려면 이제 FABS를 써야 됩니다. 플롯 ABS를. 그럼 요거는 이제 이때는 실수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파워는 x의 y승을 구하는데 요거는 더블로 들어가요. 그래서 4 해가지고 2.0, 3.0 하면 2.0에 3.0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8이 나옵니다. 8.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는 루트를 구하는 거고, 자 세일 함수하고 플로우 함수는 세일은 이 세일 함수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블 값을 넣어줘야 돼요. 더블 값 2.5. 요거는 세일 여기에 있는 값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상인 가장 작은 정수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상인 가장 작은 정수. 그러니까 요게 뭐가 돼요? 요거보다 이상인이 가장 작은 정수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2.9 해도 3이 나와요. 2.6 해도 3이 나오고 4.5 하면 세일 4.5 하면 5가 나오겠죠. 요거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수. 이제 크면서 가장 작은 수니까 그래서 요건 세일. 그래서 세일은 우리가 천정이죠. 천정이라서 여러분 천정에 보면은 천정이 가장 여러분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플로어는 밑바닥이죠. 밑바닥이니까 이것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예요. 이하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러니까 플로우 마이너스 2.9면은 플로우 2.9부터 먼저 2.9면은 2.9보다 이하면서 가장 큰 수니까 2.0이 되죠. 이것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수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고 마이너스 2.9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일과 플로우 함수가 그런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난수를 생성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난수 이제 랜덤 넘버라고 하는데 이거 참 많이 씁니다. 이 랜덤 넘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자, 이 랜드 함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 랜드라는 거는 난수를 생성한다,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함수인데 요거는 stdlib.h라는 헤더 파일에 그 원형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stdlib.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클루드 함수가 지금 3개가 늘어났죠. 지금 stdio.h, time.h, 그러니까 타임 함수를 쓴다는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래서 그 이제 n 개의 난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getRandom 해가지고 개수 몇 개를 출력할 거냐, 10개를 해달라고 하면 n에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00개를 하면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for loop를 돌면서 10개를 찍어대는 거니까 10개를 이제 찍어대면서 그 6자리로 찍어라. 그래가지고 랜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계속.
이제 랜드 함수를 이제 stdlib.h에 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자, get random이라는 함수를 부르면서 10개를 제너레이트 해달라고 호출을 했죠. 근데 앞에 보면은 요 srand라는 걸 쓰고 있죠. srand 해가지고 요걸.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랜덤 넘버를 만들 때 이제 10개를 만들어라, 뭐 100개가 됐든 상관없어요. 랜덤 넘버를 만들어낼 때 이 랜덤 넘버는 뭔가 기준값을 가지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시드 값이라고 그러는데, 시드 값이라고, 이 시드 값을 정해진 어떤 시드 값을 가지고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줘요. 그래서 이 시드 값이 똑같으면 계속 똑같은 랜덤 넘버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요 srand라는 게 없이 요게 없어가지고 그냥 get 랜덤을 부르면 이렇게 찍어요. 10개를 이렇게 찍어냅니다. 찍어내는데 또 get 랜덤을 부르면 또 똑같은 걸 또 찍어내요. 왜냐하면 시드 값이 똑같은 걸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드 값을 수시로 계속 호출할 때마다 시드 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랜덤 넘버가 그때그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드 값을 이게 집어넣어 주면은 시드 값은 우리가 고정된 값이 아니고 부를 때마다 값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물리량 중에서 한시도 그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은 멈추질 않습니다. 항상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항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 시간을 시드 값으로 줍니다. 그래서 요 time이라는 함수를 부르면은 현재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타임을 부를 때 이제 또 기준값을 뭐로 줄 거냐, 보통 그냥 너를 줍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때는 0을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타임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래서 타임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time.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고 있죠. 그래서 타임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타임이라는 함수가 이제 이 정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unsigned 양수로 내달라 하고 양수값으로 타입 변환을 해버리죠. 그래서 타임 함수를 호출해서 현재 시간 값을 정수로 나오는 것을 unsigned로 해서 바꿔 양수 0부터 0 이상인 값을 해가지고 시드 값을 만들어내라 하는 게 srand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srand라는 함수에 매개 값으로 시간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get random을 부르면은 이제 10개가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메인 함수를 또 호출한다 그러면 이 값이 안 나오고 또 다른 값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srand를 안 부르고 시드 값을 우리가 바꾸지 않고 여기서 또 메인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이게 나오고 또 한 번 호출하면 똑같은 값이 또 나옵니다. 왜? 똑같은 시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 값은 랜덤 함수를 부를 때마다 시드 값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랜덤 한 번 얻을 때마다 시드 값을 바꿔주라는 얘기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랜덤 넘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0에서부터 randomx라는 값까지 그 범위에서 나옵니다. 이 randomx는 63,356인가 63,355인가 그래요. 그 32비트 정수로 해서 64개인가 64,000이죠. 약 64,000인데 그 사이에 있는 값으로 해서 정수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값, 그래서 그럼 randomx가 얼마냐 하는 거는 요 stdlib.h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 define 이런 식으로 define randomx 6335인가 65인가 어쨌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0에서 99 사이에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0에서 99 사이에. 그럼 요 랜드 넘버는 항상 요 0에서 요 사이이기 때문에 요걸 99 사이로 바꿔주려면은 요 랜드 함수를 나온 값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모듈로 100을 해주면 돼요. 모듈로 100을 해주면 항상 100보다 작은 0에서 99 사이의 값으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2178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요걸 이제 100으로 모듈로 나누면은 217이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41이 나올 거고 아니지 21이
21이 나올 거고 얘는 14가 나올 거고 얘는 46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케일링, 즉 내가 원하는 범위로 랜덤 넘버를 마음대로 제너레이트 시킬 수 있죠. 내가 이 랜덤 넘버를 뭐 0에서 9 사이로 하겠다 그러면 이 모듈로 10으로 해주면 되죠. 문제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하는 이 랜드 함수라는 게 s랜드하고 항상 같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s랜드 쓸 때는 요 time이라는 함수를 또 쓰게 되죠. 그래서 include를 이렇게 다 그 stdlib.h와 time.h 그리고 stdio.h는 이런 printf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는 함수 원형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getRand가 메인 앞에 갔죠. 그럼 getRand를 뒤에다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걸 하나 집어넣어 줘야죠. 그 void getRand getRandom 하고 int n 해도 좋고 int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원형을 안에 적어주면 getRand라는 getRandom 함수를 메인 뒤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함수 원형을 안 썼기 때문에 이건 메인 앞에다 이렇게 기술해 줘야만 그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죠? 요 함수 하나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원형을 안 쓰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앞에다가. 자,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이 이제 이유만 소스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면은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서 호출만 하면 되죠. 갖다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안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마다 그 함수를 계속 그 동작을 코드화 시켜서 집어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게 중복해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재사용할 수 있죠. 작성된 함수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갖다 쓸 수 있죠. 호출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코드가 단순화되죠. 똑같은 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함수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메인 함수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이렇게 호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사용하는 건 결국은 중복 사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코드가 단순해지고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알겠죠?